어떤 선배들은 자기가 하면 하루인데 신입들 시키면 일주일 걸린다고 하면서 일을 잘 못 맡기고 못 믿고 자기가 하는 사람들이 있어. 저 같은 스타일이 그랬거든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 밑에 후배들이 하기에는 어려운 일들은 전부 다 내가 하게 되는 거고 나도 힘들고 신입 사원도 안 크고 악순환이 돼버리는 거예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직장인 선배들을 위한 주제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회사에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선배들이 일을 시키고 나서 그 결과에 따라 혼내거나 칭찬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방법에 신입사원들은 반대로 좋아하거나 욕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의 반응이 나올 것 같은데요. 대표님은 많은 후배를 겪어보셨으니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입사원에게 업무를 지시할 때 어느 정도의 일을 어떻게 주는 것이 좋을까요? 제가 일을 주는 저만의 방식이 있는데 약간 상중하로 나눠져요. 우리가 이제 사람마다 이제 능력치는 처음엔 다 다르기 때문에 생각보다 일을 잘하는 사람은 이제 상이라고 보는 거고 가운데 있는 사람은 중인 거고 일을 좀 가르쳐주고 일을 맡겼는데도 못하는 사람을 이제 하로 이제 둔다는 거지. 그리고 미운 오리 새끼들이 있어. 근데 상한테 일을 줄 때는 어떤 식으로 주냐면은 어쩌면 이거 할지도 모르겠다. 그 사람의 생각의 깊이가 낮지가 않은 거야. 그리고 어떤 거 일을 시켰을 때 그걸 왜 하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친구들이 있어.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보다 어쩌면 더 좋은 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목표만 말해주고 한번 해보라고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 해오는 거 보고 이 사람이 계속 상에 머무른지 중에 있을지를 이제 결정을 하면서 조정을 하는 경우가 있고, 중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할 수 있는 일, 한번 시켰던 일, 이걸 이제 주고 나서 이거 지난번에 했던 건데 여기서 조금만 네 의견을 보태든지 아니면 좀 다른 방식으로 구현을 하든지 한번 해봐. 그런 식으로 한번 했던 일을 이제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고 저걸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샘플을 주면서 똑같이 하라고 좀 시키는 편이에요. 근데 똑같이 하라고 시키는데도 그게 또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 아이고. 그럼 이제 우리 그 친구들은 사랑으로 오랫동안 좀 키워야 되는 그런 스타일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머리가 나빠서 그런 거라기보다는 내가 이걸 바꾸면 괜히 문제되지 않을까? 그런 이제 두려움이나 쫄림 때문에 못 바꾸는 친구들이 있는데 계속 반복해서 숙달을 시키면은 이게 중 이상으로 또 올라온단 말이야. 그런 친구들한테는 좀 일을 세부적으로 주는 편입니다. 그러면 신입사원 입장으로 봤을 때 업무를 지시받았을 경우 취해야 할 가장 좋은 태도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일단은 이것도 상중하로 구분을 하자면 상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물어보는 경우도 있는데 똑똑한 친구들은 샘플 있냐고 물어봐요. 아니면은 그 기존에 잘 된 거 하나만 좀 보여줄 수 있냐 이런 말도 하고 자기가 중간에 한 번만 검사 맡으러 와도 되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 태도를 본 친구들 많이는 없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도 똑똑한데 중간중간에 이제 점검 받으면서 리스크를 관리한다라고 해야 되나? 리스크 관리까지 잘하는 거지. 신입인데 리스크 관리를 했네? 그런 친구들이 있어.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 태도만으로도 난 너무 우수하다고 봤었고, 중 쪽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이제 시간을 들이는데 이전보다 디자인을 예쁘게 하든 요약을 잘해가지고 이제 보고를 하든 기존에 해왔던 부분이라서 이제 조금이라도 더 보태해내는 그런 능력이라는 건데 이런 게 있어요. 자기가 뭔가 똑같은 일을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지난번 수준만큼 하면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게 나한테 그 일이 끝나고 나서는 더 수정되지 않길 바라는 책임감을 가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제 생각에는 자기 내에서 끝내서 선배들 손 더 안 대게 하려고 하는 책임감이라든지 아니면 선배에 대한 배려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 태도들이 저는 좀 필요하다고 봤어요. 그리고 하 쪽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이 친구들은 조금 집중이 좀 잘 안 되거나 뭘 해야 될지 모른다거나 막 그럴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그 일을 잘 못한다라고 해가지고 그 일을 무서워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똑같은 일을 지루하다 하더라도 그걸 계속 반복했으면 좋겠어. 이게 숙달하고 반복하면 선배 손 안 닿고 올라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루해하지 않는 거, 그리고 욕 좀 얻어먹는다 하더라도 그 일을 지키는 거, 그게 저는 중요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신입사원들에게 어떨 때 칭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대체적으로 그 신입이 해왔던 일들을 맡겼을 때는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는 나올 거잖아. 근데 처음 하는 일을 맡겼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내가 생각하는 기대치가 100이라고 한다면 완성도가 50%만 넘으면은 그 자리에서 저는 잘해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라면 이렇게 했을 거다라고 알려주거나 수정한 내용을 위에 보고할 때 우리 그 친구가 작업을 도와줬으니까
매일 참조로 그 친구를 넣어가지고 네가 수정한 걸 내가 어떻게 보완을 해가지고 위로 올렸는지를 한번 봤으면 좋겠다 라고 하고 그 보고 나서 내가 이렇게 한 거 봤어? 어떤 점에서 달랐어? 하면서 리뷰 한번 해주는 정도?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일을 맡겼을 때 50%가 안 돼서 막 혼내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계속 혼내버리면은 위축돼 버리니까 그게 50% 정도 기준이 저한테는 맞다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가급적 칭찬을 많이 해주려고 70% 수준으로 해버리면 칭찬할 일이 많이 없어가지고 50% 정도로 내려줘야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일의 완성도가 높지 않아도 칭찬을 해야 한다는 말인가요? 그러니까 완성도가 잘 나오는 경우가 없다고. 신입한테 처음 하는 일을 맡겼는데 어떻게 그게 완성도가 잘 나오나. 아까 그 상해 수준에 있는 그 친구라 하더라도 완성도가 잘 나올 리는 없고, 뭐 완성도가 잘 안 나왔다 하면은 대부분의 선배들은 내 시간을 또 써야 되니까 막 속이 뒤집어지는 거죠. 그래도 완급 조절을 위해서라도 칭찬 반 질타 반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냥 매번 욕만 하면 신입은 어디 가서 숨을 쉬나. 그래서 칭찬을 저는 50% 넘으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선배들은 자기가 하면 하루인데 신입들 시키면 일주일 걸린다고 하면서 일을 잘 못 맡기고 못 믿고 자기가 하는 사람들이 있어. 저 같은 스타일이 그랬거든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 늘 일은 급하고 빠르게 돌아가. 안 바쁜 날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밑에 후배들이 하기에는 어려운 일들은 전부 다 내가 하게 되는 거고 나도 힘들고 신입사원도 안 크고 악순환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불편하고 그 기다리는 시간들이 고통스럽고 그 완성품에 대해서 걱정이 되더라도 하나씩 조금이라도 가르쳐주면서 키워왔다고 한다면 나중에 점점 내가 편해지는 거고 그걸 계속 못하는 사람들은 리더로 가기는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빨리 넘겨주고 근데 그것도 후배가 기분이 좋아야 열심히 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거나 뭐 나만 쳐다보면 토 나올 것 같은데 그 실력이 오르겠나? 그러니까 평소에 칭찬을 가끔씩 해줘야지 맨날 욕만 하면은 일을 가르쳐 주려고 했을 때 못 따라온단 말이야. 그런 측면에서도 칭찬이 중요한 거고 조금 혼내야 될 때는 조금 참아주고 잘했을 때 그때 한번 술 한잔 사주면서 칭찬해주는 그런 선배가 있다고 하면 신입사원들은 힘이 덜 빠지고 퇴사도 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 반대로 혼낼 때는 언제 혼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후배들 잘 안 혼내요. 이상한 개똥 철학이 있거든. 제가 운동부를 나왔었고 해병대를 나왔고 조직이 좀 센 영업사원 조직에도 있었고 다 선배 잘못이지 후배 잘못은 없다라는 철학이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거 아는데 왜 혼내냐고. 내가 뭔가 잘못했어. 그러면 심장이 벌렁벌렁 할 거 아니야. 나 어떡하지? 혼나는 거 아니야? 깨지는 거 아니야? 회사에 잘리는 거 아니야? 막 이 생각이 드는 와중에다가 그냥 막 상처를 줘버리면 그거 어떻게 견디나.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잘못한 거 알고 있을 때 혼내지 않아요. 근데 거의 대부분 그러지 않지만 그 잘못을 또 하는 사람이 있어. 한 번 또 그럴 수 있어. 근데 그 잘못을 또 하잖아? 그러면 이제 그때는 혼내야지. 왜냐면 그때는 태도의 문제니까. 그 좋지 않은 마음이 이기적인 경우에 좀 그랬던 것 같아. 자기 편하려고 한다거나 쉽게 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사소한 일이라서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 하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또 사고가 막 터진단 말이야. 이럴 때 혼내는데 이건 아마 내가 약간 원칙주의 스타일이라서 좀 그런 것 같긴 해요. 대표님 같은 상사만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대표님은 신입사원의 태도가 좋지 않았다는 것은 어떻게 파악하셨나요? 그걸 왜 다 모르나. 내가 다 해봤는데. 선배가 왜 선배냐고. 자기 신입사원 때 요령 피워봤을 때고 열심히 해봤을 테고 눈치 봤을 테고 그런 것들을 다 해본 사람들이 몇 년 쌓여가지고 선배가 된 거잖아요. 솔직히 귀엽지. 보고 있으면 귀엽지. 풍기를 하는 것도 알고 속이를 하는 것도 알고 자기들이 다 해봐서 이제 안다는 거거든. 근데 가끔은 이제 선배가 되지 말아야 될 사람들도 능력 없이 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이런 사람들이 보통 애들 많이 조지는 편인 것 같아. 자기를 이제 권위 내세우면서 뭐 그것도 그들만의 방식이긴 해요. 언젠가 그 뉴키즈에서 나왔던 영상에서 뭐랬냐면은 어떤 회사원이 나왔는데 유재석이 물어봤어. 그 위에 상급자는 어떤 스타일이었냐 이렇게 하니까 상급자가 막 사람들을 막 그렇게 쪼아붙이고 권위와 그런 폭력, 폭언 같은 걸로 이제 위력을 행사해 왔대. 그랬더니 유재석이 당연히 그 사람이 이제 회사에서 잘렸을 거라 생각하고 그 사람은 지금 어떻게 됐죠? 하니까 승진해가지고 홀홀 날아다니십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나 같은 선배들 있지만 권위, 위력 혹은 또 정치적인 그런 이제 자기만의 그 스타일 이런 걸로도 또 성장하는 직장인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틀렸다고 난 말을 못하겠어. 그 직원들한테 힘들게는 했지만은 성과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위로 올라갔던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환경마다 다를 것 같아. 이게 심하게 쪼아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제 긴장감을 계속 연속해서 주면서 한 번씩 풀어줘야 될 때도 있을 거고 좀 여유가 있어가지고 이제 천천히 가르치면서 직원들을 데리고 가는 그런 스타일도 있을 텐데 그건 자기들이 좀 잘 선택을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나 같은 경우에는 많이 좀 풀어놓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일 시키고 나면은 귀를 열어놔요. 귀를 열어놓으면 직원들이 고객들이랑 통화하거나 우리 직원들끼리 이야기하거나 그럴 때 이제 대충 어떤 상황인지를 좀 짐작을 하는 편이고, 그리고 가끔씩 내가 뒤에 막 돌 때 있지. 그게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고 그 일을 할 때 표정이 어떤지에 따라서 우리 직원이 지금 힘든 걸 하고 있구나, 그러면은 내가 중간에 어디쯤에서 투입이 되어야 될까, 막 그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하는 편이지. 그게 이제 모니터링 비용이라고 하는 건데, 모니터링 비용이 저는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그럼 대표님은 당근과 채찍 중 어디에 비중이 높으신 편인가요? 저는 당근의 비중이 높죠. 채찍은 한 10% 되나? 10%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채찍은 거의 없고, 당근을 제가 주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생각하는 믿음 같은 게 있는데, 뭔가 조금 잘했을 때 줄 거잖아? 그게 내 기준에 50%를 넘든 뭘 넘든 그 사람이 했던 기준에서 볼 땐 잘했을 거야. 내 기준으로 보면 안 되지. 그 사람 기준으로 봐야지. 근데 그 사람 기준으로 봤을 때 잘했어. 그리고 당근을 줬어. 그러면 그 자리가 베이스 캠프가 돼요. 그 친구는 이제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그 밑으로 가려고 하는 나쁜 사람은 없다고. 당근을 줬을 때는 그게 베이스 캠프가 된다라는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좀 그래 왔었고, 베이스 캠프를 조금씩 올려주는 측면에서 당근을 좀 많이 쓰는 편이지. 그렇게 당근만 주면 혹시나 기고만장해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기고만장하죠.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기고만장 해봤겠어? 자기가 원하는 대학 갔을 때, 아니면 뭐 군대 병장 때?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 이뤘을 때 그때가 보통 기고만장할 때인데, 생각보다 그게 원하는 걸 이룰 때가 별로 없잖아. 그래서 저는 그때는 기고만장 조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예를 들어서 신입들 중에 막 1등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누구보다 빨리 성과가 올라간다거나, 이럴 때는 자기 자랑할 만큼 저는 놔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느 정도 선을 넘겠다 싶으면 진실의 방으로 데려가야지.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자존감이 높아지고 자존심도 좀 높아지는 상태에서 일도 잘해요. 그런 친구들은. 그런 사람들을 기고만장할 때 막 죽여버리면 아깝잖아.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일을 주면서 잘 따라오는지를 또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기고만장할 때 선만 안 넘는다고 한다면은 조금 더 어려운 일 줘가지고 그것도 해내는지는 계속 볼 것 같아요. 당근 채찍 말고 또 신입사원들을 칭찬할 때가 있다면 언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사람이 변하지 않을 때 좀 칭찬해요. 한결같을 때? 왜냐면 우리가 뽑았을 때의 그 모습이 오랫동안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진짜 저는 그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 우리가 채용할 때 그 모습에서 바뀌니까 인사 담당자가 힘들고 내부 부서에서 힘들고 막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제가 처음에 기대했던 모습이 계속 보인다라고 했을 때는 칭찬을 하는 편이고, 이게 처음에는 다 긴장하고 아프고 막 그래요. 나도 아팠으니까. 지금 듣는 선배들 다 아팠을걸? 회사 들어가기 싫어가지고 아프고 막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한결같이 회사에서 성실함을 보여주고 그런 친구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건 그 사람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게 있을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저는 좀 칭찬을 좀 하는 편이고, 하나 또 칭찬할 만한 게 또 어떤 게 있냐면은 그 사람이 가진 성향이나 태도가 나중에 선배 직장인이 되었을 때도 유효한 태도들이 있거든요. 사소하게 문을 열 때 뒷사람이 오는 거 그냥 눈치채고 기다려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상대방이랑 이제 통화할 때 자기 기분 나쁠 때 안 나쁠 때 구분 없이 늘 똑같이 통화를 한다든지, 이런 태도 같은 경우에는 좀 칭찬해 줄 만하다고 생각해요. 통제의 영역에 있는 성향, 그 장점은 나중에 나이가 들고 선배가 됐을 땐 진짜 중요하거든요. 자기가 위 사람들이 있을 때는 통제를 하지, 눈 밖에 나면 안 되니까. 근데 자기가 위 사람이 됐을 때 통제가 안 돼버리면 진짜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신입사원 때 후배들이 통제를 잘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저는 그건 무조건 칭찬해줘야 된다 생각해요. 네, 마지막으로 신입사원 지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거나 못난 신입사원 때문에 고통받고 있을 직장인 선배님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저는 아직 큰 선배는 아니지만 중간 정도 선배가 되잖아요. 지금 이걸 듣고 계신 분 중에 작은 선배도 있을 거고 큰 선배도 있을 거고 중간 선배도 있을 거고, 아니면 지금 입사하기 전 신입분들도 있을 텐데, 일단 선배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신입 때 생각합시다. 나는 잘했다? 나는 잘했죠. 근데 안 그런 사람 많잖아요. 모두가 나처럼 잘하길 바라는 것도 굉장히 힘들다고 봐요. 자기가 선배니까 자기처럼 못했던 사람들도 끌고 나가는 능력을 키워야만 되는 거고, 내 밑에 있는 후배들이 내 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정도로 저는 이제 리더십이든 사랑이든 능력이든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내가 나중에 회사를 나갈 때 한 놈씩이라도 데리고 나가지. 내가 그 회사에 계속 안 있을 수도 있잖아. 나중에 다른 회사 간다고 했을 때 적어도 내가 함께 일하는데 어려움이 없고 합이 잘 맞는 사람을 만들어 나가는 그 장이 지금 현재의 회사일 수도 있는데, 나를 싫어하는 사람만 있다?
됩니까? 그러면 내가 나중에 어디 이직 갔을 때 누굴 데리고 가겠어요? 그리고 내가 나중에 뭐 능력이 조금 특출나가지고 창업을 한다고 했을 때, 야, 나 창업하려고 하는데 어때? 그러면 선배님 저도 따라가면 안 됩니까? 그 정도의 말은 돼야 선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힘들고 어렵지만 과정이 내가 리더가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우리 후배들 잘 챙겨줬으면 좋겠고, 지금 우리 후배들이 직장을 나가는 2위가 강사 동료와의 관계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거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밖에 없어요. 물론 개인이 노력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선배들이 잘 챙겨주신다고 한다면 우리 회사가 조금 더 퇴사가 없고 성과를 더 잘 낼 수 있는 회사가 될 수 있다, 그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선배한테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좋은 선배는 아니지만 데리고 있던 후배들이 그만두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지금 17년, 18년 있으면서 한두 명 정도였던 것 같은데 저는 나름 성공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제 들었던 말 중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 잘 뽑아다가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주제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